왜 어떤 남자들은 아내와의 섹스를 원하지 않게 되었을까? 라는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섹스리스 이야기만 나오면 미디어에서는 거의 비슷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아내가 거부한다. 아내가 육아를 하면서 성욕이 많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실제 부부의 현실을 깊숙이 살펴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생각보다 많은 가정에서 남편이 먼저 아내와의 잠자리를 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이야기는 거의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먼저 말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진짜 내밀한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진짜 내밀한 속사정을 주고받는 관계일 때만, 그때만 비로소 아내는 말을 합니다. 내가 거부한 적은 거의 없는데, 그런데도 남편이 부부관계를 피해. 이 말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자존감과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침묵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부부처럼 보이지만 안에서는 몇 년째 부부관계가 멈춰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너무 쉽게 정리해버립니다. 밖에서 알아서 풀겠지. 아마 외도할 거야. 원래 남자들이 그렇지 뭐.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집집마다 남편이 아내와 부부관계를 피하는 이유가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랑이 식어서일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복잡한 심리 구조와 신경학적인 문제, 자존감, 분노, 중독, 불안 등이 얽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어떤 남자들은 사랑하는 아내와의 성적 교감을 점점 피하게 될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8가지 구조로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친밀해질수록 식는 남자. 건강한 욕망은 보통 친밀감이 깊어질수록 유지됩니다. 그런데 어떤 남자들은 반대입니다. 연애 초반에는 뜨겁습니다. 설렘, 긴장, 불확실성. 하지만 결혼 후 안정되면 갑자기 식습니다. 그의 뇌에서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친밀감이 올라가고 안정이 올라갑니다. 그 순간 긴장이 내려가고 각성도 내려갑니다. 그리고 결국 성욕에 대한 버튼을 오프 상태로 둡니다. 이 시점과 기간은 각각 제각각이겠지만 그럼에도 이런 말을 하는 남자분들이 있죠. 가족 같아서 안 느껴져. 사랑은 하는데 그건 아니야. 이건 사랑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각성이 안정과 연결되지 못한 회로입니다. 이건 그 남성이 정서적 욕망과 성적 욕망을 통합하는 능력이 부족한 데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여성들이 다양한 노력을 하는데도 변화가 굉장히 어렵다는 걸 직면할 것입니다. 의외로 여성이 진짜 떠나고 나서야 다시 성적 각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욕망을 위험으로부터 배운 남자. 어릴 때 이런 말을 듣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남자는 잘 참아야 한다. 성욕을 느끼는 건 굉장히 위험하단다. 들키면 안 되는 거야. 이 남자들은 욕망을 통합하지 못합니다. 결혼하면 아내는 안전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욕망은 밖에서만 허용되는 감정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면 출장을 가는 경우라든지 술을 마셨을 때, 포르노를 볼 때, 은밀한 자극이 있을 때, 이럴 때만 작동되는 원리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아내는 소중하지만 성적 긴장의 대상에서는 점점 멀어집니다. 이 경우는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성적 욕구를 해결할 때만 쾌감을 느끼는 경우입니다. 안전한 대상인 부인과의 성적 욕망은 너무 자극도가 낮게 느껴집니다.
안전한 사람으로부터 얻는 쾌감이 낮아서 도파민이 잘 분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도 부인이 덜 아름다워서 또는 매력이 낮아서 매력이 없어서 이런 부분과 상관이 없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 외도 중인 경우. 외도는 감정이 아니라 뇌의 보상회로 문제입니다. 새로움, 금기, 들킬 위험. 이건 도파민을 강하게 자극합니다. 외부에서 각성이 폭발하면 아내와의 섹스는 상대적으로 평평해집니다. 그는 두 가지 선택을 합니다. 아내와의 섹스를 줄이거나 의무적으로 최소화하거나 이건 사랑의 비교가 아니라 각성의 재배치입니다. 네 번째, 성기능 불안입니다. 말하지 않지만 많은 남성들이 성기능 불안을 겪습니다. 조루, 발기 유지의 실패, 반복된 긴장의 경험. 그 경험이 쌓이면 섹스는 즐거움이 아니라 시험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실패하기 싫은 상대는 아내입니다. 그래서 피합니다. 요즘 컨디션이 별로야. 그 말 뒤에는 그 남자의 자존감 붕괴의 공포가 숨어 있습니다. 처음 보는 여자에게 평가받는 것보다 지속적으로 봐야 하는 아내에게 평가받는 것은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의외로 외부에서는 본인의 남성성을 시험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아내의 어머니화. 결혼 후 아내가 돌봄의 중심이 되면 무의식이 변합니다. 결혼 전에 연인이었던 사람이 배우자가 되고 나중에는 어머니적인 존재가 됩니다. 많은 남성은 어머니의 이미지와 성적인 이미지를 연결하지 못합니다. 그 여성에 대한 존중은 커질 수 있지만 성적인 각성이 줄어듭니다. 여섯 번째, 말하지 못한 분노. 섹스는 감정의 언어입니다.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거나 경제적으로 위축되었을 때 또는 자존감이 낮아졌을 때 남성은 성적 영역에서 통제권을 행사합니다. 그 방법은 단순합니다. 거부. 이건 성욕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과 감정의 문제입니다. 일곱 번째, 우울과 번아웃. 우울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상태입니다. 섹스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만성 피로, 호르몬 저하, 수면 부족은 성욕을 직접적으로 낮춥니다. 이 경우는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리적 신호입니다. 여덟 번째, 성중독과 자극 내성 상승. 의외로 많은 경우가 이것입니다. 성중독. 이건 단순히 성욕이 강한 게 아닙니다. 과도한 포르노 시청, 점점 자극적인 콘텐츠로 이동, 강도 높은 영상에 익숙해지면서 뇌는 이렇게 학습합니다. 이 정도 자극은 이제 약하다. 이러면 현실의 섹스는 점점 평범하게 느껴지고 도파민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아내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독 회로는 강한 자극, 새로움, 강도를 원합니다. 그래서 뇌는 외부 자극을 확보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건 단순한 의지 부족이 아니라 신경학적 왜곡입니다. 처음엔 다들 말합니다. 다들 보잖아. 그냥 보는 거야. 하지만 어느 순간 현실보다 화면이 더 쉽고 더 강하고 더 편해집니다. 그때부터 관계는 밀려나고 자극만 남습니다. 더 몰입하고 더 자주 보고 심지어 과도한 포르노를 축적하는 행위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콘텐츠의 수위도 굉장히 높아지죠.
그 경계선이 바로 성중독이 시작되는 지점일 수 있습니다. 아내는 종종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내가 매력이 없어서겠지. 여자로 안 느껴지나 봐.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문제는 그녀의 매력이 아니고 남자의 구조일 수 있습니다. 섹스리스는 항상 사랑이 끝났다라는 신호는 아닙니다. 때로는 욕망의 회로가 통합되지 못한 결과입니다.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부부의 섹스는 단순히 욕구 해소일까요? 아니면 감정과 자존감, 권력과 뇌구조가 만나는 가장 복잡한 영역일까요? 우리는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서로를 오해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비난 대신 분석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분석이 시작되면 회복의 가능성이 보이는 분도 계시고 또는 부부관계에 대한 종료 또는 구체화가 시작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원인을 나에게서만 찾는 분이 계시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